자, 이번 강좌는 건축법에 대해서 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란 건 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건축물과 대지의 구조, 설비, 기준, 용도를 정한 거죠. 그래서 안전을 갖다 강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기능, 미관, 환경 이걸 도모하기 위해서 정한 게 건축법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건축구제죠. 그래서 건축법의 가장 중요한 건물 짓는 땅을 대지라 그러죠. 대지. 그러면 그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일필지로 하는 토지를 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건축물이란 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있으면 바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중에서는요, 건축물 중에서는 지붕이 있다 할지라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자, 곡간철물이라고 그러죠. 고속도로 통행 주행시설, 간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착고, 그렇죠? 철도 운전 보안시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정, 문화재 같은 것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용도는, 여러 가지 그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에 따라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것이고, 그 다음, 건축법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건축이란 용어를 잘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용어? 건축. 해보도록 합시다. 건축이란 용어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축이란 말이 있죠. 신축이라는 건 여러분 나대지에다 건물 지면 당연히 신축이 된다 를 알 수 있어요. 나대지에다 건물을 갖다 짓는다. 그럼 당연히 신축. 그 다음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 그냥 일반적으로 건물을 갖다 짓기엔 바닥면이 땅을 부지지만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그런 거죠. 그럼 건부지랑 건물이 있는 땅이 있는데 왜 신축이 되냐? 이걸 갖다 전부 철거 멸실했다. 전부 철거 멸실해서 그놈보다 크게 지면 신축입니다. 그러나 같게 지면 개축, 재축이 될 수 있어요. 천재지변에서 같게 졌다, 재축. 그렇게 일반적으로 같이 졌다, 그 개축이라든가. 그래서 천재지변, 재자가 있죠?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축이란 말이 있겠고, 그 다음 증축이 있죠. 증축이란 건 바닥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바닥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이것이 늘어나는 높이가 늘어나든 층수가 늘어나든 높이가 늘어나든 층수가 늘어나든 다 뭐라고 쓰면 증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개축과 재축이란 건 종전과 동일 범위 규모에서 이르는데 개축은 인위적으로 뜯어 고친 것, 재축은 천재지변에서 이루어진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 이전이란 말을 있죠. 이전이란 건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 대지를 옮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니까 뭐가 있어요. 중국에서 짓다 마른 건물을 갖다 같은 대지에 걔네들 뭐 그러니까 100m 정도 옮기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수선이란 말이죠. 대수는 뭐가 있어요?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또 이런 것을 가져간다. 또는 외부 형태, 즉 수선 변경 한다든가 증설 해체한다 그러는데 내력벽을 얼마 이상? 자, 대수선의 경우가 중요하죠. 벽이 아니라 내력벽. 내력벽을 30cm 이상 수선 변경했다. 이걸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기둥을 증설했자는 개수랑 상관없지만 수선 변경에다 몇 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볼을 증설해체하거나 하게 되면 수선 변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지붕틀 있습니다.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이걸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구역이 있어요. 그럼 바닥 벽을 갖다 증설. 방안 몇 개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갖다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관지구의 외부 형태, 즉 외부 형태, 담장 같은 걸 포함시키는데 이걸 갖다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다가구, 다세대 간의 경계벽을 갖다 증설한다든가 수선 변경 되겠죠. 그 다음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 있잖아요. 그걸 증설해체하거나 아니면 면적을 30cm 이상 수선 변경하도 바로 뭐한다? 대수선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건축물 중에 층수에 따라 나타날 수 있죠. 저층 건축물이 있겠고요. 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층 건축물하고 얼마서부터 고층이라 하느냐? 30층 이상,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층수를 갖다가 모르면 4m 1층을 보면 돼요. 그러면 4, 3, 12,
120m 이상이면 고층 건축물이라고 해요. 다시 이 고층 건축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로 나누냐? 초고층과 준초고층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초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초고층이냐? 50층 이상이거나 4, 5, 20, 200m 이상을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그럼 초고층. 그러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걸 준초고층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다중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다중이 이용이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것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여기는 규모가 있겠고 그 다음에 층수가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규모랑 여기는 분명히 건물의 종류, 업무, 즉 종류가 필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규모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어떤 것을 하느냐 따져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규모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나 기점을 할 거냐?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나 아무나 된 게 아니라 이거에 있어야 돼. 어떤 업을 하느냐, 어떤 규모를 하느냐. 그러나 여기 층수가 만약에 이거 아니더라도 또는 여기에 대해서 층수가 16층 이상이더라. 그러면 불특정 다수 들어갔으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 문화 집회시설 중에서 동물원 및 식물원 같은 게 있잖아요. 동물원, 식물원. 그러면 또 그건 얼마나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종교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나가서 운수열 여객용, 우리가 여객용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거 볼 수 있겠지. 강남 터미널 같은 경우 볼 수 있겠고 또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그다음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 그러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만약 거기 아니더라도 관광 숙박인데 16층이다.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다음 준다중이용이란 말은 이것이 합계가 여기는 5,000이지만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집회, 종교 똑같이 가져가지만 뭐가 있냐? 여기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연구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교육연구시설, 또 위락시설, 장례식장, 관광, 휴게시설이 있다. 좀 차등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특수구조 건축물을 갖다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요, 좀 우리도 안 좋은 사태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주면. 그러면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같은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바로 뭐냐? 적설하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쪽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 외벽에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돌출. 그래서 한쪽에 지지대가 없이 끝으로부터 이렇게 와이어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이것이 3m 이상 돌출됐다. 그럼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수한 시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지하층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지하층이라는 건 뭘 지하층이라고 하느냐? 배운 거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을 기준적으로 본다면 지표면을 여기다가 봅시다. 합시다. 지표면이. 그러면 이 바닥의 윗면에서 다음 층 바닥 윗면까지를 층고라 합니다. 그럼 층고를 H라고 그러면 이 지표면에서 바닥면 아래 있는 층, 지표면에서 바닥 아래 있는 층이 이 층고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우리가 반지하라고 그랬죠. 반지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볼 수 있어요. 네, 주요 구조물은 주요 구조물 아까 주요구조 해체를 안 하느냐 대선했는데 주요 구조물은 뭐라고 하면 되느냐? 내기 바보지주, 내기 바보지주다 하면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기 바보지주 외우면 되겠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하나가 일부 증축한 걸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발코니라는 건 건축물의 외벽에 부과돼서 일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거냐? 전망, 휴식 목적으로 해서 나타난 공간을 얘기했죠. 그래서 대개 아파트 경우는 베란다를 많이 들었는데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입니다. 그 자체가. 그럼 베란다라고 하는 경우는 바로 이 면적 차이 때문에 형성된 공간. 만약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실내 건축이라 하죠. 자, 요새 뭐 우리가 인테리어 말을 갖다 많이 씁니다. 그게 바로 실내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또 바닥, 천장재 이런 것을 갖다가 재료 등을 통해서 장식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얘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건축법을 적용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적용한다 했을 때 적용 범위가 문제되는 거죠. 그런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은 맞는데 지붕이 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뭐냐? 곡간철물이었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간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창고, 철도 운전 보안시설,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축법을 갖다가 적용해서 전면 적용한다. 그럼 전면 적용하는 곳은 어디냐? 개발이 이루어진 건 전면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이 이루어진 거. 그럼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도시지역 같은 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 외의 경우도 그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에 가면 전면적용 받겠죠. 또 나가서 동과 읍, 섬인 경우는 500인 이상이면 전면적용 받습니다. 그 이 지역 외의 경우는 일부 적용받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배제 규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대도는 건방대지라고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도는 건방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것이 도로다. 그럼 이것이 대지다. 그러면 대지는 도로면에 일정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도로가 지정 폐지 변경. 그다음 건축선,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방화지관의 건축 제한, 대지 분할 제한 이게 있는데 자, 이 지역 외의 경우는 그렇죠. 이 지역 외의 경우도 전면 적용받는 게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아무리 이 지역 외의 경우도 반드시 적용받고 얘네는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화된다고 할 수 있겠고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 리모델이 용이한 구조를 줘라. 그러면 내가 용적률 1조 높이, 일반 높이에서 100분의 120, 1.2배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 있죠. 그럼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계약을 체결하죠. 또 건축사와 설계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 합니까? 민원실에 하겠죠. 그럼 이 신청하면 여기는 허가권자가 있겠죠. 원칙적으로 뭐냐? 제주도는 자라고 합니다. 제주는 제주자치도지사. 즉, 제주시에는 서귀포시가 있겠고, 제주시가 있는데 그들은 행정시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시장 군수의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는 뭘 할 것이냐. 여기 경우에서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이 시장 군수의 경우는 일정 규모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받는 것이죠.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10분의 3을 통해서 역시 넘는다 할지라도 여기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자수, 그래서 규모가 필요하죠. 숙박 위락시설인데 거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교육과 주거환경이다.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곳이다. 그러면 그건 규모 따질 거 없어요. 위락 숙박시설. 학교 앞에 위락 숙박시설에서 안 좋지 않습니까? 교육환경.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예외적으로다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건축주가 미리 사전에 입지 규모 결정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입지 규모 결정 신청. 그러면
여기에 따라 결정해서 통지해주면 그는 2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때 입지 규제를 갖다 하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겁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있잖아요. 그죠?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얼마큼 질 수 있는 것인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해주면 건물 질 수 있다는 거지 건물 잘할 소리는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몇 년? 바로 2년 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오케이 해주면 여기는 심의와 더불어서 교통에 대한 거 또 별도로 환경,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받은 걸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세장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통지랍니다. 통지라면 우리는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국토기획법에 개발을 할 수 있겠고 또 나가서 뭐가 있냐? 농지를 전용할 수 있어요. 산지를 전용할 수 있어요. 하천이 있다는 하천을 전용 교량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건축 허가는 허가권자를 방금 얘기했죠. 자,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예를 들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다. 그럼 여기는 얼마였습니까? 21층 이상 연면적가 10만 제곱미터 단 공장, 창고 같은 건 제외가 된다 알 수 있고 지방건축 심의 거친 건 제외다. 단 초건축 건조는 예외다 볼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승인까지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협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리를 해준대. 자, 거부할 수 있어요. 여기는 위법하면 거부하는 건 다르죠. 적법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환경, 주거환경 때문에 또 재해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허가를 합니다. 그럼 허가를 받았다. 그럼 허가 가름에 뭐가 있냐? 가름에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로서 허가를 갖다 가름할 수가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 중에서 우리가 줘야 될 건 바로 이거죠. 신고로서 허가 가름한다. 그러면 우리는 요 내용을 갖다가 1년 내, 자, 몇 년 내? 1년 내 착공함으로써 착공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자, 여기 보면 요거는 1년이 원칙입니다. 여기도 1년이 원칙이에요. 자, 여기는 1년이지만 예를 들어 농지를 전용했으면 2년, 그다음에 공장을 하게 되면 3년 이렇게 돼도 안 하면 여기는 취소 머스트 해야 한다가 되는 거고 여기는 1년 내 안 하면 실효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년에 착공하면 취소하는 거고 단 착공에서 완료가 불가하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허가나 착공 자체를 갖다 제한하는 경우가 잘 나오죠.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한은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제한하냐? 여기는 제한하는 것은 국토장관이 국가계획 기타 국민경제 요청에 따라서 허가권자를 제한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구청장 거를 갖다가 구청장 거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때 얘는 지역계획 도계획입니다. 그럼 얘가 제한했다면 얘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시 보고. 그러면 여기는 과하다 하면 해제를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제한 기간은 미리 제한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럼 지정할 때는 2년 제한하고 플러스 1년 연장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겁니다. 또 우리는 여기 착공할 때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비 몇 퍼센트? 1%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앞서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 신고로서 허가 가름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자, 바닥하면 바닥 면적자 바닥하면 군대에서 바로 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꼭 고문관 때문에 연면적 합계가 연면적 100 그래서 100바퀴 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하면 85제곱미터 바닥 면적 합계 다 합쳐. 그다음에 연면적 합계는 100제곱미터 건축도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또 방제지구의 재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서는 가서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다음 또 대통령 정한 소규모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뭐냐 3m 이내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다음 옹벽은 신고가 독돼 있다. 할 수 있게요. 우리가 보세요. 여기 신청했죠. 가서 착공했죠. 착공을 전후로 해서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착공 전에 바뀌었다 그러면 사전 허가, 사전 신고. 착공해서 언제 바꾸냐? 가서 이 사람은 나중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했죠. 그럼 사용 승인을 전후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용 승인 전에 바꾸는 건 일괄 신고라고 그래요. 그럼 사용 승인 이후에 바꾸는 건 용도 변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용도 변경인데, 용도 변경은,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가 용도 변경입니다. 그럼 사용 승인 받았으면 이제 유지 관리하는 걸 알 수 있겠고, 유지 관리. 그러면 건물이 붕괴되면 이제 멸실 하면 신고가 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 그럼 이때 용도 변경에서 보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는 원래 28가지였는데 최근에 한 개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이론 때 안 했더라도 이때라도 같이 말아두세요. 자, 뭐가 생겨났냐? 야영장 시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야영장 시설은 몇 가지를 갖다 놓으면 29번째 나타난 겁니다. 그 용도는 29개가 돼요. 지목은 28개, 건축물의 용도는 29개, 그 다음 땅의 용도는 21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야영장 시설까지 있는데 그 시설군을 보면 9개의 시설군이 있습니다. 몇 개 시설? 9개 시설군. 그 이 9개 시설군에 대해서는 자산, 전문, 영육, 근, 거, 기, 근주기 해도 되고 근거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주기, 근거기.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갖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허가. 그럼 우리가 가장 높은 시설은 뭐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밑에 산업등시설이 있어요. 산업등시설은 위험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원순환, 그 다음에 공장, 창고, 그러면 묘지 관련 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위가 쓰리고 공창이면 묘지로 운반해서 장례 치른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전기는 방전된다. 방송통신 발전시설. 그 다음 문화집회시설은요. 문중낙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주의시설. 자, 영업시설이 있습니다. 영업은 판매가 운명의 숙명의 고통이다. 그래서 판매시설, 판매가 운명, 운동시설,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이종근생, 이걸 볼 수 있겠죠. 교육연구시설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은, 자,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으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 다음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그 다음 야영장, 여기 새로 생겼다는 거 알아줄 겁니다. 야영장 시설, 그래서 하나를 더 써주면 더 좋은 그러한 시험 문제 대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공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때그때 바뀌니까 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연상해주고 좀 마음을 넓게 가져가고 좀 고충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공충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근생은 1종, 2종 있겠죠. 주거 업무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업무시설, 교정구조시설. 그 밖에 시설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 아래에서 위로 가면 허가. 같은 시설군 간의 움직임은 대장상의 변경 신청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뭐냐면 건축 허가랑 똑같이 사용 승인, 설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내용은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설건축입니다. 가설건축은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다고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허가 대상 같은 경우는 도시군객시설 부지란 건 어떤 도로 같은 경우에 그 밑바닥을 부지라죠. 그러면 예정지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지나 예정지. 이런 데는 건물 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 건물 줘라. 그럼 가설 건축을 질 때 그때는 허가 받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4층 이상이면 허가 안 해주는 거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철근 콘크리트 아니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3년 이내지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되겠고
또 법에 적합해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의 거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견본주택이라든가 이건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존치기한은 몇 년이냐? 3년이야. 그거 연장하겠다. 종료 만료 전에 가서 시장군수에 통보해 줍니다. 당신들 만료됐네 30일 내. 그러면 가서 허가는 14일 내 허가 신청을 하면 되겠고 갱신청을. 그다음에 우리가 신고는 7일 내 하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건축 절차는 방금 얘기했던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 보면 건축주가 설계 가지고 한 거 계약 체결해서 가서 하게 되면 나중에 협의심을 거쳐서 허가 받는다 그러면 착공해갖고 여기 보면 요 사이에 감리자 필요하고 나중에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용 승인을 갖다 봐야 되겠죠. 사용 승인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든 신고 대상 건축물이든 알겠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은 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만 사용 승인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용 승인을 갖다 한다면 공사가 완료됐어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부분별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건을 갖췄는데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췄다. 적법하게 했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럼 신청하면 7일 내 원칙적으로 검사 후 적법하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사용 승인을 내주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7일 내 아무 소리가 없다. 또 조경 식수할 걸 조건으로 했다. 그러면 임시 사용을 할 때 조건부 임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대형 건축물은 임시 사용기간이 2년 있지만 무한대로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건물이 됐으면 건물을 유지 관리해야겠죠.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 소유자, 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 같은 것이 있다. 그 중에 정기 점검 대상을 머릿속에 인식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기 점검 대상은 누가 될 것이냐? 대개 사용 승인 기점을 해서 10년이 경과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매 2년마다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 받았다. 또 사용 승인 받았으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됐다. 그럼 매 2년마다 2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년이 경과돼서 2년 만료 3개월 전에 시장군수에 당신 건물 그거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정기점검 검사 대상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 건물은 뭐냐? 다중이용 건축물. 그렇죠. 다중이용 건축물. 불특정 다수용 가져가로서 받은 합계가 5,000제곱미터 16층 이상인 건물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집합 건물 중에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를 제외시켜야 되겠죠. 공동주택은 왜?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령 같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주택법에서 뻗어나가는 것. 그 다음 나가죠. 다중이용 업소 같은 게 있어요. 다중이용 업소. 예를 들면 나이트나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 다중이용 업소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2년이 된다는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데 팩스를 할 수 있고 우편을 전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가서 했다면 30일에 가서 시장군수한테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잘 됐다 그러면 한 차례만 면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건물은 뭐가 되죠? 운명이 다 될 수 있죠. 철거하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하면 철거 예정 7일 전에 신고하고 멸실했다. 멸실 후 가서 30일 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벌써 멸실 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 강좌에는 이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